자, 녹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 3강, 아직 저희 철자 발음 쪽이 끝나지 않아서 발음 나머지를 보고 드디어 2과로 들어가서 현재 시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조금 이제 허둥지둥인데 혹시 저번 주까지의 어떤 진도 중에 뭐 독일어 관련해서 의문이 있다거나 궁금한 게 있다거나 하시는 분 있으면 지금 편히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맞나요? 있으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저희 이제 지금까지 뭘 배웠는지 한번 쭉 보면서 가면은 알파벳을 배우면서 독일어의 어떤 소리라고 했을 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첫 번째로는 그 세 가지 기준이 뭐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텍스트 달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 독일어의 소리에서 첫 번째는 그 계모음과 회모로 나눠져서 그 R을 제외하고는 이도, 오도, 우도, 위도 다 열린 모음과 닫힌 모음으로 나눠서 저희가 발음을 구분해야 된대죠. 근데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은 음절 단위로 소리를 분석을 해서 음절의 끝이 자음으로 끝나면은 자음으로 끝난다는 거는 소리가 막힌다라는 뜻이니까 결국은 막히기 전에 공기를 빨리 빼야 돼서 해당 음절의 모음이 더 열려서 즉슨 개모음으로 소리나게 되고 음절 끝이 모음으로 끝나면 결국은 끝에 막히는 걸림돌이 없으니까 천천히 공기를 빼도 되니까 더 좁고 길게 소리를 낼 수 있어서 개모음과 폐모음이라는 구분이 있대고요. 두 번째로는 장모음과 단모음으로 구분이 된대요. 한국어에서는 뭐 사실 우리가 뭐 배가 짧은 소리가 있고 뭐 긴 배가 있고 눈이 뭐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다라고 하지만 뭐 솔직히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이제 실제 우리가 활용론적으로 지금 현대 한국어에서 더 이상 그 분별 요소가 되지 않는데 그것과 달리 독일어에서는 우리가 인지하는 것보다 항상 모음을 더 길게 발음하거나 더 짧게 발음하는 것들을 연습해야 되고 그것들도 자음이 어떻게 달려 있는지 그런 것들 한 단어에서 어떻게 아니면 뭐 모음 뒤에 H를 주는지 이런 것들로 장모음과 단모음을 구분한댔고 세 번째로는 바로 그 억양이라고 봐도 좋을 텐데 말의 강세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악센트가 기본적으로 독일어는 그것이 뭐야? 단어의 첫 번째가 기본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독일어는 단어의 첫 번째의 강세가 있는데 다만 뭐 외래어일 경우에는 강세가 뭐 베를린 이렇게 베를린이라는 도시 이름 같은 경우는 뒤에 온다든지 아니면 앞에 별 어떤 큰 분별 요소가 없는 접두사들이 붙었을 경우는 강세가 뭐 그 뒤쪽에 원래 중심 그 단어에 온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이 배웠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웠고 그래서 어디까지 나갔냐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나갔지? 저희가 아마도 저의 기억이 틀리지 않으면은 이 이중 모음 그러니까 복모음까지 나가고 자음을 오늘 나가야 될 차례가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맞나요? 대답해 주시고, 맞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장음과 단모음 등등 모음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배웠고 이제 나머지 이제 그 강세들을 주의하면서 자음, 콘소난템이라고 해서 이 난 이것도 라틴어에서 와서 강세가 콘소난템이 아니고 콘소난템 뒤에 강세가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이제 저희가 배우겠지만 콘소난테 이게 원래 T에서 이 어떤 단수로는 끝나는데 복수로 되면서 콘소난텐 이렇게 복수형으로 썼다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음 같은 경우도 보통 하나의 자음이 어떤 하나의 소리와 일치하는데 몇 개는 자음이 놓인 위치에 따라서 좀 더 이게 터져서 소리가 나는지 뭐 그런 걸 뭐 된 소리 뭐 유성음 무성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뭐 그런 용어보다 실제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요. 이 메라고 하는 알파벳은요. 앞에 있을 땐 그 메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민. 따라 읽어볼까요? 마이크를 켜고. 민 빈, 하면은 좋습니다. 빈, 이게 빈이 ich bin 이렇게 돼서 ich bin 하면은 나는 존재한다.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할 때 bin이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비동사 빈. 1인칭 단수 현재 비완료형의 시제의 변화를 한 거고요.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보죠. 내 후. 배후. 이때는 후의 강세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후이라는 동사가 뭐뭐를 부르다라는 동사가 되거든요. 근데 내 후팬이라고 하면은 신이 인간을 부르다. 그래서 소명하다라는 뜻이 돼서 이 소명이 결국은 소명의식이라는 게 직업인 거죠. 그래서 내 후 하면은 직업이라는 뜻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호프는 부르다라는 이 몸통 단어인데 배나 이런 놈들이 조금 분별력이 없는 접두사들입니다. 그래서 몇몇 접두사들은 이 앞에 희마리가 없기 때문에 뒤에 그대로 강세를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내 호프가 아니고 내 호프 하면서 호를 길게 해서 발음해주면 직업, 소명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간 이렇게 해서 내가 앞에 올 때는 그냥 내 발음이 되고요. 다만 내가 뒤에 오면은 소리가 터져서 피 소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deep, deep, 딥. deep 하면은 도둑놈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lip, 립. lip 그러면은 사랑스러운 뭐 사랑이 리벤이 이제 사랑하다고 명사가 디리베 하면 여성 단수 명사로 사랑이 되니까요. 그래서 lip 하면 그거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앞에서 폐 발음을 주려면 당연히 폐를 써주면 되겠죠. 읽어보죠. post, 포스트. post는 뭐 그냥 우체국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읽어보죠. 바피어. 바피어. 바피어는 우리가 딱 봐도 페이퍼, 라틴어에서 온 거죠. 우리가 딱 아는 영어의 대부분의 단어들은 게르만어가 아니고 라틴어를 이제 몸통으로 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영어에서 익숙한 단어들은 라틴어일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러니까 바피어. 이 외래어에서 왔으니까 왜냐면 독일어나 영어는 원래 게르만어죠. 그래서 외래어에서 왔으니까 파피어가 아니고 바피어 이렇게 오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명사는 항상 요 앞 대가리가 대문자로 쓴다. 이게 독일어의 가독성을 어마무시하게 올려준다. 라는 말씀했습니다. 또 대와 패와 마찬가지로 대나 태도 비슷하게 내가 앞에 왔을 때랑 뒤에 올 때 발음이 달라. 읽어볼까요? there. 네요. there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정관사의 변화형 중 하나고요. 그 다음 읽어보죠. 다음에. 다음에. 우리 뭐 마담, 김마담 이럴 때 다음에가 원래 불어에서 그 부인 이라는 뜻인 거죠. 거기에 마담, 복마담 이런 거 할 때 마담은 마가 나의고 나의 레이디요, 마이 레이디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담 하면은 독일어로는 사우라는 단어도 들어볼 수 있을 텐데 요거를 다메라고 하면 불어식으로 좀 더 라틴어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한국어에서도 똑같은 단어를 좀 한자 쓰면 좀 있어 보인다든지 좀 더 진중해 보인다든지 문어체라든지 요런 완벽히 일치하진 않아도 독일어에서도 좀 더 남독으로 갈수록 불어권 어휘들을 많이 쓰기도 하고 그게 좀 더 학문적이라든지 좀 더 뭐 우아하다든지 그런 느낌을 없잖아 주는 게 없잖아 있잖아 있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뼈가 그래서 다메라고 하는 게 부인이라는 뜻이고요. 그 D로 끝나면 또 T로 발음됩니다. 읽어볼까요? 한, 한. 손이 되겠고요. 그다음 문, 문. 입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앞에서 태로 발음되려면 태나 뭐 DT는 뭐 뒤에 오지만 그거는 H는 H가 붙는 태하나 태하나 요런 놈들은 그리스어에서 왔던 놈들의 그 어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어에서 왔다. 그러니까 얘도 외래어니까 그 강세가 뒤에 올 확률이 높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탁. 탁. 베어 탁 하면은 남성 단수 명사로 그 날 일자 있죠? 희비 이렇게 쓰면 날 일자 그러니까 하루라는 뜻도 되고 태양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볼까요? 할. 할. 할트는 원래 이 할튼이라고 하는 게 잡다 뭐 멈춰 세우다 그런 게 이제 할튼이라는 뜻인데 그거에 변형이 와서 이걸 뭐 소사라고 해서 감탄할 때도 쓰고 뭐 그런데 뭐 지금은 그냥 그런 형태보다는 발음 때문에 나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얘는 한음절로 발음해야 됩니다. 슈미트 삼음절이 아니고 한음절로 항상 음절 단위로 소리를 끊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읽어볼까요? 슈미트. 슈밋. 그렇죠. 이게 한국어가 다르게 목에서 끊는 게 아니고 소리를 던지니까 슈밋도 아니고 슈밋.
자연스럽게 네. 살짝 이렇게 슈밋. 그 터지는 느낌을 주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슈미트 하면은 뭐 사람 이름이겠죠. 그다음 태하는 그 것이기 히라버에서 왔다고 했죠. 그래서 강세가 뒤에 갑니다. 읽어볼까요? 테아터. 테아터. 아의 강세가 오죠. 테아터 하면은 극장, 연극 이런 테아터. 뜻이고요. 걔도 마찬가지로 앞에 올 때랑 뒤에 올 때랑 음가가 좀 달라집니다. 읽어볼까요? 굿, 굿. 좋은, 선한 이런 형용사 혹은 관용사. 뭐 독일어 문법에서는 형용사와 관용사를 나누지는 않지만 뭐 여간 둘 다 쓰입니다. 형용사와 관용사 당연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해서 설명을 하면 한국어 기준으로 관용사는 예쁜 꽃 이러면 예쁘는 명사 바로 앞에서 꾸며주면 관용사가 되고 꽃이 예쁘다 이렇게 서술어로서 쓰면 한국어에선 형용사라고 하는데 서양어에선 이걸 품사적으로 구분을 하진 않지만 독일어도 이렇게 꽃이 예쁘다 식으로 쓸 때는 이 형용사가 따로 변화하지 않는데 이렇게 예쁜 꽃이라고 할 때는 독일어는 한국어와 다르게 명사가 좌표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이 뭔지, 그 격이 뭔지, 수가 뭔지 그거에 따라서 예쁜의 형태도 같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수 격변화라고 하는데 차차 저희가 오늘 혹은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형사가 뭐다, 형용사가 뭐다. 그리고 사실 독일어만 배우기 위해서는 뭐 영어의 오형식 같은 것도 몰라도 되지만 결국은 저희가 하는 이 모든 언어라는 게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 자체가 여러 가지가 이제 혼재돼 있고 그 짬뽕 안에서 이제 하나하나를 인식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여러 영어에서 쓰는 개념이라든지 다른 언어에서 쓰는 개념들도 조금씩 같이 확인을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여가 그런 것들은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드리고 궁금한 것들은 항상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보죠. 마겐. 마겐. 위장, 위, 이것도 라틴어 쪽에서 왔겠고요. 그 다음에 읽어보자. 탁. 탁. 이것도 뒤에 쥐가 타그가 아니고 타크. 이렇게 해서 그 우리 뭐 갑자기 뭐 우리 왠지 이상한 비난 용어 쓰지 말아야죠. 환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갑자기 유명한 이 파이타크라고 하는 게 이 금요일이라는 뜻이죠. 요게 이제 그 뭐 잘 안 해지는 천으로 해서 이제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타크가 거기서 오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볼까요? 부엌. 부엌. 우 다음에 이 모음 뒤에 알 발음은 약간 어 발음화로 조금 모음화가 된댔죠. 그래서 부크가 아니고 부엌 이 정도로 발음을 하고 이게 성, 도시 이런 뜻이어서 여기에서 바로 이 부르크에 사는 사람들이 불어로 치면은 부르주아가 돼서 이게 우리가 아는 부르주아 그 소시민 계급 거기까지가 이 요 단어에서 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에를 크 발음이 되려면 K나 CK 발음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칼, 칼. 차가운이라는 형용사고요. 그 다음 멜켄, 멜켄. 멜케라고 하면 뭐 구름, 구름이 아니고 멜케가 뭐지? 맞을 텐데. 약간 그 안개 그런 건데 멜켄 하면 안개 끼다 그런 거예요. 제가 가끔 정신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자. 딕, 딕. 두꺼운 그런 단어고요. 그리고 요 발음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을 텐데 우의 음라우트 발음이 우리가 저번에 배운 위 발음이라고 했었죠. 오 입모양에서 위 하는 거. 그래서 읽어볼까요? 수흙, 쭈. 수흙. 주흙 그 발음이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오라이 오라이 할 때 빽빽빽 이 소리에서 수흙 이렇게 뒤로 딱 끄집어 오는 느낌으로 발음해주면 좋은데 수흙 하면 거꾸로 뒤로 흘리면 주흙 그리고 C로 시작하는 거는 별로 없지만 영어를 포함한 외래어들 때문에 가끔 씁니다. 읽어볼까요? 콜라, 콜라. 컴퓨터. 컴퓨터 참고로 프랑스보다 독일은 영어나 이런 데 훨씬 더 그 친화적이어서 영어 잘하는 왜냐면 애초에 어족이 똑같고 영어를 못하기가 힘들거든요. 걔네들이 더 똑똑하고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언어를 잘하고 못하고는 어떤 노력이 엄청나게
포함되지 않는 이상 가까운 어족의 언어를 잘하는 게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는 고립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 언어를 잘하려면 사실 그만큼의 대가를 좀 치러야 되는데 인도 유럽어들은 거의 비슷한 게 많아서 여간 그냥 영어 발음으로도 컴퓨터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으면 좀 더 독일어식 발음은 컴퓨터 뭐 그런 식의 사람도 있을 테고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안 써서 여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대개가 뒤에 오면은 소리가 터져서 deep, hunt, tuck 이렇게 변한다. 를 바꿔요. 그러면 유성음과 무성음이라고 해서 또 소리가 더 진동을 주느냐 안 주느냐 보면 S가 S 뒤에 곧장 모음이 오면요. 이 S가 저희가 그 싸소수를 이제 그 발음이 친족 발음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발음해 볼까요? 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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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시, 시, 수, 수, 세, 세, 소. 소, 소, 근데 이제 이거를 더 터트린 발음이 이제 그 독일어에 있는 이 발음이랬죠. 읽어볼까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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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시, 시, 수, 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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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소, 혀 끝과 이빨 그 뿌리 쪽을 문질러서 내는 소리죠. 그런데 이것을 더 부드럽게 내는 소리가 제트음까지요. 자, 사, 자, 지, 지, 시, 주, 수, 주, 네, 네, 세, 조. 소, 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S 뒤에 모음이 오면 이 Z음가가 됩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zen. 젠, 영어의 C와 마찬가지로 보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zone. 조, 한국어 조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혀 끝에서 소리가 붙어야 돼요. 조 하면 지읒 발음은 혀 중간이 붙는 거죠. 조가 돼요. 온 하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있으면 그냥 S 음가로 해주면 됩니다. 이 아우는 복모음으로 그냥 아우 발음이 된댔죠. 읽어보자. 하우스. 하우스, 집이 되고요. 그다음 마우스. 마우스, 네, 다시 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트슈피겔 해서 그 그림책으로 그 퓰리처상 받은 그 G라고 하는 게 이 단어를 복습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V음가는 원래 독일어에서는 F음가입니다. 여기 뒤에 거 먼저 읽어볼까요? 폰. 폰, 폰, 폰은 영어 오브에 해당하는 뭐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전치사고요. 그다음 father. 파터, 아버지, 뭐 종교적으로 하면 신부님 뭐 이런 뜻이 되겠고요. 다만 라틴어 음가를 라틴어 단어들을 말을 할 땐 V 음가로도 발음된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바세, 바세, 화분, 꽃병 이런 게 되겠고, 그다음 there, 배, 베아, 동사 혹은 이게 뭐 신학으로 가면 신의 말씀 이런 게 또 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뭐 그냥 F로 써도 F 음가가 나온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얘는 또 라틴어에서 왔으니까 강세가 뒤에 있습니다. familie 파밀리에, 파밀리에, 하면 가족이 되고요. 그다음 helfen. 헬펜, 파펜, 한국어보다 짧을 땐 더 짧으라고 했었죠. 이렇게 자음이 두 개 오면 그냥 helfen 이러지 말고 helfen 더 짧게. 그러면은 파펜, 영어랑 비슷하죠. 도와주다 이런 단어가 되고요. 오히려 부의음가를 제대로 내려면 독일어에서는 이 W를 씁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wir. 위어, 우리는이라는 1인칭 복수의 주격 인칭 대명사가 되겠고요. 뭐 그런 것들은 차차 배우겠습니다. 그 다음 was. 와스, was가 영어로 치면 what에 해당하는 겁니다. 무엇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 better. 베터, 더 짧게 한국어보다 better. 자음이 두 개 베터, 있으니까요. 하면 베터, 날씨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자음들 읽어볼까요? lesen. 레, 레센, 읽다라는 동사가 되겠고 책을 읽다 이런 거요. 그다음 얘도 글귀 이러면 안 되고 한음절로 발음해 줍니다. 읽어보죠. 글릭 글리그, 하면 행운, 운 이런 뜻이고요. 근데 알 발음이 요를 이 뒤에 거는 알 발음이 나오는데 이렇게 뒤에는 모음어가 돼서 알 발음이 따로 들리진 않는데죠. 일상 독일어에서는. 그래서 읽어볼까요?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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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혹은 심장, 물리적인 심장 이런 뜻이 되고요. 그다음 trinken,
twinkle, 이 nk가 오면 영어처럼 마찬가지로 이응 받침 발음이 돼서 트린 n 발음이 아니고 nk가 그 이응 받침처럼 돼서 trinken 하면은 영어랑 비슷하게 마시다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SZ를 쓰는 이유가 자음을 두 개 쓰면 소리가 짧아지는 단모음이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서 길게 소리 내려고 현대 독일어 개정법 이후로는 이걸 논아서 쓴댔죠. 그래서 읽어볼까요? Fuß Fuß, 하면 다리가 되고요. Maß Maß, 기준, 척도, 뭐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럴 때 쓰는데 이게 옛날에는 통일 전만 해도 지금은 영어의 그 대세에 해당하는 그 접속사 혹은 관계대명사 할 때 쓰는 다스를 이게 옛날 책들 보면 이렇게 쓰는 거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발음에 대한 구분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지금 이렇게 쓰면 앞에 거는 das 이렇게 되는데 뒤에 거는 das 이렇게 써야 되지만 뭐 실제 뭐 그렇게 뭐 이 das라는 단어가 따로 없기 때문에 여간 그런 그러니까 이게 통일되기 이전의 독일어 그 철자 같은 걸 보면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 뭐 그 정확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얘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알파벳이랑 다르게 19세기 독일어 같은 거 보면 그 인쇄체 글자가 좀 뭔가 읽기 되게 힘든 글자들 쓰거든요. 그걸 크라프트체인가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약간 그런 것들도 뭐 관심이 있거나 그런 성서나 약간 문헌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읽어야만 하게 됩니다. 뭐 저도 뭐 어쩌다 보니 좀 읽긴 했었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NG나 NK는 그 이응 받침의 소리를 냅니다. 읽어볼까요? eng, eng, 네, 좁은이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볼까요? singen. singen, 네, singen 하면은 그 노래 부르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denken. denken, denken 하면은 사유하다, 생각하다, 사고하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보죠. onkel. onkel, 하면 삼촌, 혹은 큰아빠, 작은아빠, 숙부 다 됩니다. 얘네들 뭐 그 외가 친가 나누고 뭐 형, 동생 나누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부모의 남자 형제를 다 온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 CH 발음은요. 이거 주의해야 되는 게 일단 이걸 말하기 전에 강모음과 또 양모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강모음은 아와 오와 우를 말을 하고 그 외를 양모음이라고 합니다. 양모음. 그러니까 흔히 뭐 애와 이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물론 이게 모든 유럽어에서 다 강모음 이게 스페인어는 다릅니다. 근데 불어나 독일어에선 강모음이 아와 오나 우인데 왜냐면 아, 오, 우 발음을 하려면 입을 정확하게 크게 만든다든지 좁게 만들어야 된다든지 일부러 힘을 주고 발음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에와 이는 정확히 한다고 하지만 입 모양을 볼 때 그냥 에, 이 거의 입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쉽게 발음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 오, 우 요런 놈을 강모음이라고 해서 이런 몇몇 자음들은 강모음 뒤에 올 때랑 양모음 뒤에 올 때랑 뭐 예를 들면 뭐 그 우리 산 미겔 이것도 미구엘 아니고 미겔이라고 하는 게 그런 강모음과 양모음의 구분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 이거 저기 그 중남미 쪽에서 많이 마시는 맥주 있죠. 뭐 여간 그렇게 해서 이 CH 발음이 먼저 강모음이랑 강모음 뒤에 올 때, 아, 오, 우 뒤에 올 때는 이 X 발음이 그러니까 그 우리가 배웠던 R 발음이 에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보다 좀 더 앞서 좀 더 앞에서 약간 이거 그 요가 할 때 가끔 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약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바흐. Bach, 이게 뭐 연못 이런 거나 바하라는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볼까요? 부흐. Buch, 여기 근데 요 발음이 힘들어지니까 영어에선 K가 되면서 부흐가 바로 부크가 되겠죠. 책이란 뜻이 되겠고요. 그다음 doch Doch, 강조를 위한 소사의 뭐가 강조의 뜻이 있고요. 그런데 이 강모음들 외의 경우는 CH가 이것도 요가할 때 가끔 이상한 요가원 가면 시키는데 그 앞에서 이건 더 앞쪽에서 날카롭게 그 찢는 소리로 약간 요 소리 내는 거 있거든요. 그 소리가 나면 된다. 네, 누군지 몰라도 잘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에히트, echt, echt, 에히트.
하면은 echt 하면은 진짜의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 아까 했었죠. ich, 이걸 이히라고 하면 안 되고 한음절로 해줘야 됩니다. ich, 하면은 ich, 나는이라는 1인칭 단수 주격 인칭 대명사가 되고요. 그리고 이 아까 말했듯이 명사에는 단순히 명사 뜻이 이거다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배울 게 명사는 항상 이 좌표값이 있어요. 그래서 명사에는 x, y, z 축이 있거든요. 그걸 성과 수와 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수 격이 있는데 수는 우리가 단수 복수는 영어에서도 이해를 했었죠. 그래서 부흐라고 하면 책인데 책 들이대려면 요 위에가 됩니다. 이렇게 강모음이 발음이 귀찮으니까 umlaut로 좀 발음을 변형시켜주고 뒤에 이하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bücher. Bücher, Bücher, 책들이 되고요.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볼까요? 얘도 우 다음에 알 발음이 약간 모음화가 되면서 발음해보죠. duos. was, 이게 아직도 저를 그립게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저기 제가 그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뮌헨 대학으로 이제 진학을 했었는데 그 훔볼트 대학에 있던 어떤 좀 나이 오래된 그 음악학 하시는 되게 좋으신 한국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 유학생들을 모아서 그런 독일어 배우는 스터디 같은 걸 하셨는데 그분이 맨날 두루히 하길래 그루히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데 이게 한국에서 그냥 발음을 크게 중시 안 하고 배우면 요 두어시라고 하는 한 음절짜리를 두루히 이렇게 저는 뭐 두rum인가 학인가 뭐 약간 그런 걸 좋아하셨더니 그게 아니고 전치사였습니다. 영어가 되게 성실하신 분이었는데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간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재밌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 세트나 그 TS나 T 세트는 아까 말한 사초 그 발음인 거죠. 그리고 A는 무조건 I 발음이 된댔죠. 읽어볼까요? 사이 Zeit, 시간이란 뜻이 되고요. 아까 Zeit, 에히트가 정말이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R만 붙여서 먼저 발음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요거 먼저 발음해 볼까요? 헤, nicht, 헤이트 하면 올바른이라는 뜻이 되고 여기에 s를 붙이면 한국어도 비슷하지만 오른쪽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헤이트 Hate, 하면 오른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보자. jetzt jetzt, 이게 한음절이라는 인식을 해야 되는데 왜 한음절이 왜 그렇게 길어 보이지 않은데 소리가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트득 하면서 나오긴 하지만 모음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한음절입니다. jetzt 하면 지금이라는 뜻이 되고요. 그다음 katze Katze, Katze, 전혀 귀여워 보이지 않지만 이게 고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귀염성과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좀 저로서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지만 여간 뭐 나름 게르만인들만의 아름다움과 귀염성이 또 있지 않나?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간 그렇고요. TSCH는 SCH가 쉬 발음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T가 붙으면 이거 우리가 모두 아는 발음입니다. 한국어 치읓 발음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읽는데 다만 이 앞에 모음 조심해야 되겠죠. 에우는 어휘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죠. Deutsch. Deutsch, 독일어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읽어보죠. tschüss. Tschüss, 안녕 그럴 때 쓰는 말이고요. SCH는 아까 말했듯이 쉬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이 O 음라우트는 그 사겨 할 때 그거를 더 좁게 하는 소리를 했죠. 읽어보죠. 슌. schön, 아름다운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슐레. Schule, 스쿨과 같은 어원으로 학교, 학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P나 T로 시작하는 단어들, 이걸로 끝나는 단어는 가끔 아닐 때가 있는데 이걸로 시작할 때 그 앞에 S는 스피가 아니고 슈피. 그렇게 해서 슈 발음이 됩니다. 발음이 좀 바뀌어서. 그래서 읽어볼까요? 슈피렌 Spielen, 하면 플레이하다면 놀다, 연주하다 뭐 등등의 뜻이 됩니다. 슈퍼 Sport, 영어에서 와서 운동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이어서 읽어볼까요? 얘는 라틴어에서 왔기 때문에 강세가 뒤에 가겠습니다. 읽어보죠. 슈덴 Student, 학생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슈텐 stehen, 슈텐은 그 것이 스탠드랑 같은 어원이어서 서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잠시만요. 누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잠깐만요. 메시지를 확인하려면 고유명사나
문두에 오지 않는데도 왜 어떤 단어는 대문자로, 어떤 단어는 소문자로 시작하는지. 예를 들면 손민정님 뭘 말을 하는 건가요? 제가 그게 지금 구분이 안 돼서 모르겠네요. 보통은 문두에 오거나 명사일 때 대문자로 무조건 하거든요. 근데 그 외에 어떤 단어가 대문자로 썼다라는 건지 지금 정확한 예를 말씀을 안 해주시면 제가 모르겠네요. 뭐 말씀으로 해주시든 아니면 채팅을 쳐주시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간 그 기본적으로 대문자를 쓰는 거는 문장 맨 처음에 오거나 명사일 때 대문자로 씁니다. 아니면 명사화가 된 단어일 때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좋습니다. 드디어 자음과 모음 다 봤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강세 규칙 빠르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죠. 강세는 기본적으로 아무 뭔가 다른 게 없으면 명사든 동사든 형용사든 상관없이 앞에 온다. 그래서 읽어보죠. 일단 명사들입니다. 명사들이니까 다 대문자로 써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아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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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이란 뜻이 되고요. 그다음 아바이, 아바이트, 아바이트, 일, 작업, 노동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 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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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형제라는 뜻이 되겠고요. 뭐 영어랑 똑같죠. 그다음 엘턴. 엘턴, 턴, 엘턴 하면 부모, 복수로만 항상 쓰는 단어고요. 그다음 함부어. 함부어, 함부어, 함부르크라고 하는 뭐 나라 이름이 되겠죠. 그다음 이거 우리 배웠었죠. 레아허. 레어, 야허, 가르치는 존재 강사가 되겠고요. 슐레. 슐레, 슐레, 표 학파가 됐고요. 그다음 얘는 또 짧게 자음이 두 개 있으니까 소네. 소네, 소네, 소네 하면은 태양이 되겠고요. 그다음 베터. 베터, 베터, 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동사일 때도 어떤 다른 그 접두사가 없이 그냥 본동사만 있을 때 항상 앞에 온다. 에, 독일어 동사일 경우에 외래어에서 온 거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죠. bitten 미튼, 하면은 요구하다, 부탁하다라는 뜻이고요. heißen 하이센, 어떠한 이름으로 불리우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 kennen 캔, 누구를 알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경험적으로 뭔가를 알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다음 common 커맨, 어랑 비슷하죠. 오다가 되겠고요. 그다음 레벤 레벤, 레벤, 살다 혹은 어떠한 것으로 삶을 영위하다. 왜냐면 이게 한국어와 다르게 타동사로도 뭐뭐를 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한국어도 가끔은 쓰겠죠. 뭐 인생을 살다 이럴 땐 쓰겠지만 근데 보통은 이제 자동사로만 쓰는데 이 타동사로도 가끔 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번역을 거의 끝내고 있는 릴케의 그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걸 갖고 이제 그 쓰기 때문에 이럴 때 한국어에서는 이걸 타동사로 안 쓰는데 어떻게 그럼 번역을 해야 되지? 라고 해서 저는 이거를 두 단어로 쪼개서 그 대상 목적어를 삶에서 영위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쪼개서 번역을 하기도 하고 매번 다르게 그런 전략을 또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어 자체가 똑같지가 않아요. 그 다음 예서 읽어볼까요? 마흔. 마흔, 마흔, 메이크가 여기서 온 걸 알겠죠? 만들다, 하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보죠. 슈비맨. 슈비맨, 슈비맨, 슈비맨이 아니고 슈비. 이게 한 음절이 되야 됩니다. 슈비맨. 그러면은 슈비맨, 수영하다, 스위밍하고 비슷한 거겠죠. 그 다음 보넨. 오넨, 이거는 어떤 장소나 이런 데 거주하다, 살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딘가 살다라고 할 때 좀 더 가깝습니다. 레벨은 뭔가 인생, 삶 이런 걸 살다 이런 느낌. 그 다음 부사일 때도 기본적으로 앞에 옵니다. 읽어볼까요? 알레스. 알레스, 모든이라는 이제 R이 원래 all이라는 거에서 이제 이게 그 모든 것이라고 해서 명사화가 되면서 알레스 하면 모든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게아난 게으멘, 는, 기꺼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보이테 호이테, 오늘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머 이머, 임어는 언제나 항상 이런 뜻이거나 그 점점 더 그 뭐지 비교급 앞에서는 점점 더에 대한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라이더 라이더, 아쉽게도 유감스럽게도 그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슈피터 슈피, 피터, 슈페이트가 늦은이고 슈페이트 하면 더 늦게 있다가 이런 뜻이 되고 아마 동독 쪽에서 좀 살아보신 분들은 알 텐데 슈페이티라고 하면은 뭐 베를린에선 그렇게 부르는데 늦게까지 하는 그 보통 터키 아저씨들이 하는 그 늦게까지 하는 상점들을 슈페이티라고 해서 딴 데보다
한국으로 치면 편의점이죠. 그래서 조금 더 비싼데 오히려 그 지역에서 안 파는 맛있는 맥주도 팔고 그래서 터키 아저씨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터키 맛있는 식재료도 독일에 많고 싸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 외래어는 아까 말했듯이 강세가 보통 뒤에 온다. 읽어볼까요? 베린 벨리데. 린, 하면 도시 이름이고요. 그거 말고 예를 들면은 일단 읽어보죠. 카페 카페, 카페 하면 중성명사로 커피숍이 되는데 읽어볼까요? 네요 카페. 데어 카페. 카페, 그러면 거의 뭐 조선모사 같은 건데 이렇게 발음하면은 독일식으로 해서 마시는 커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와 커피숍을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뭐 학문 이름이나 이런 것들 다 라틴어나 히라보에서 와서 강세 뒤에 갑니다. 읽어볼까요? 무직, 무직, 무직. 음악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블라블라 이어헌으로 끝나는 놈들도 거의 다 불어에서 온 동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읽어볼까요? 리어헌. 무기한, 이게 음절 단위로 발음해야 돼. 이렇게 늪 리어헌 이런 느낌이에요. 늪 리어헌. 무리한, 하면 가구를 장착시키다, 가구를 갖추다 이런 뜻인데 요거를 늪 리아트 하면은 과거 분사가 형용사화가 돼서 가구가 딸린 이런 뜻이 됩니다. 읽어볼까요? 늪 리아. 무리한, 그러니까 늪리아트 이러지 말고 음절 단위로 항상 카운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늪 리아 이런 느낌으로 늪 리아.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전철의 강세인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전철이라는 거는 우리 뭐 서류를 철하다 할 때 철에 앞전자를 써서 앞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꾸려 놓는 거라고 해서 이거를 그냥 라틴어식으로 말하면 접두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접두사가 그 저런 거예요. 중앙 집권화가 돼 있는 어떤 접두사가 있고 지방 분권화로 자기가 나름의 세력이 있는 접두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 그 자기가 하나의 특징을 명확히 갖고 있어서 그 접두사 따로따로가 보통 전치사에서 온 놈들이 그렇거든요. 그 접두사 하나하나가 이미지도 그렇고 뜻도 그렇고 명확한 놈들은 그런 놈들을 분리전철이라고 해서 얘를 따로 정확하게 나중에 동사 같은 거를 변화할 때도 따로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에서 Where are you from이라고 했을 때 이때 from이 사실 전치사가 아니고 부사처럼 쓰이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것들이 이제 독일어로 치면은 동사 자체가 뭐 저런 동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뭐 프롬비 동사가 있는 거예요. 프롬비 동사. 뭔 말인지 아시겠나요? 프롬이라는 것까지 붙여서 프롬비 동사가 있어서 이게 변화를 할 때만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쪼개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원래 실제 영어도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쪼개지고 자기가 정확하게 그 세력을 갖고 있는 놈들을 분리전철이라고 하고 이제 중앙에 흡수 합병당해서 좀 세력이 적고 좀 더 그냥 분명 의미에 살짝의 변화는 주는데 그렇게 딱 그 명확하게 한 큐의 아다리가 딱 맞는 느낌으로 있지 않고 조금 약간 메타포적으로 은유적으로 뜻의 변화를 변주시키거나 하는 놈들을 비분리 전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리 전철들은 이 놈들이 아예 전치사로도 쓰는 놈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따로 나눠서 발음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옵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앞바흔. 아빠은, 앞이라는 놈은 아빠은, 전치사로 쓸 때도 무언가가 나가 떨어지거나 분리되거나 탈착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흔이 어떤 모터가 달린 걸 타고 이동하다 가다이면 앞파흔은 어떤 기점에서부터 탁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출발하다가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볼까요? uncommon. 안컴은, 처음에는 오다라고 했었잖아요. 아는요, 면과 면이 좀 이렇게 맞닿아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맞닿으러 가거나 이런 이동도 됩니다. 맞닿으러 가거나 이미 맞닿아 있거나. 그래서 앙컴은 하면 한 지점에 딱 와서 도착하는 거기 때문에 도착하다가 됩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예. 물론 아니 그 뜻 말고도 여러 뜻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머리에 팍 떠오르는 느낌을 먼저 지금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독일어는 이 전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걸로 이제 언어의 감각을 다 잡아가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아우스슈타이겐.
Aussteigen. 슈타이겐이라는 동사 자체는 승하차에 관련된 동사인데 아우스는요 영어의 from도 되고 out도 됩니다. 그러니까 go through out 하면 쭉 뻗어나가는 느낌도 되고 from이라고 하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느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점을 어디로 두냐에 따라서 어디로 붙어 나오는지 어디로 쭉 뻗어나가는지가 돼서 이 아우스는 그렇게 해서 원래 있던 것부터 쭉 펼쳐져서 해체되는 느낌도 있고 이제 나가는 느낌이 있어서 아우스슈타이겐이라고 하면 하차하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죠. 승하차에서. 그 운동 방향이 바깥쪽을 향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볼까요? 아웃팔렌. Auffallen. 팔렌 동사는 떨어지다인데 아우프는 내 눈 위로 무언가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눈에 띄다. 내가 무언가를 알아차리게 되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무언가를 아웃팔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물이 나에게 아웃팔렌 한다고 해서 일종의 저는 이런 것들을 제 멋대로 반작용 동사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뭐 누구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고 누가 나에게 없어서 결핍되어서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내가 그리운 마음이 든다든지 이런 식의 오히려 그 주체를 원래 우리가 패션이라고 할 때 이 정열 열정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사실 그런 감정이 수동적인 감정이거든요. 그 라틴어를 기준으로 이해를 하고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감정은 동물도 느낄 수 있지만 뭐 이성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뭐 철학이나 이런 데서 뭐 나름의 중요한 뭐 모식이었을 텐데 뭐 전 철학에는 큰 관심은 없지만 여하간 그래서 이 서양어들을 보면 그 작동 주체가 내가 아니고 내가 그 작동을 받아서 이런 감정이 들거나 이러한 어떤 생리작용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웃팔른도 어떤 다른 사물이 누구의 눈에 딱 떨어지다. 그래서 누가 그걸 알아차리게 되다. 눈에 띄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재밌죠? 아우스는 원래 한 위예요. 그래서 어디 위로 이게 확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볼까요? Einschlafen. Einschlafen. 아인은요, 전치사 인, 뭐뭐 안으로도 되고, 아인 자체가 숫자 1이어서 하나로 통합된 싱크로 할 때 그 씬에 대한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이트 할 때 인이 그 아인의 하나의 뜻이어서 하나로 보다라고 하니까 통찰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걸 독일어에서는 아인시히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인은 어디 안으로의 뜻도 있어서 슐라프는 자다인데 아인슐라픈 하면은 잠에 들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볼까요? mitfahren. 아까 fahren 이동하다라고 했었고 mit가 함께라는 뜻이 돼서 동행하다, 동승하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볼까요? vorhaben. Vorhaben. haben은 영어랑 마찬가지로 have 동사, 갖다에 대한 뜻이거든요. 근데 for를 쓰면 미리 앞서서 내가 갖고 있다니까 뭐뭐 할 예정이다 이런 뜻이 돼요. 뭐뭐 할 요량이다, 예정이다 이런 느낌.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볼까요? zusagen. Zusagen. 수는 영어의 to와 마찬가지로 어느 한 지점에 딱 맞물리거나 한 지점을 향해 가는 거여서 목적에 대한 뜻도 되고 딱 붙는 느낌이어서 닫히는 느낌도 있고 하는데 수사근 하면 한 점에다 사근이 말하다 해서 말을 못하니까 동의하다 이런 식의 감각적으로 독일어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치사에서부터 오게 추측되는 놈들은 분리전철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고 조금만 느낌을 살짝만 바꿔주는 놈들은 비분리전철이라고 해서 동사 변할 때도 따로 분리되지도 않고 강세도 그렇기 때문에 본동사에 옵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bekommen. Bekommen. 커맨이 오대인데 be는 약간 목적어의 관계를 살짝 좀 바꿔주거나 자동사를 타동사화 시키고 그래서 bekommen 하면 뭔가 비슷한 데는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변할지가 애매한 놈으로 bekommen 하면 받아들이다, 받다. 그래서 온다라는 동사를 내가 대상으로서 하니까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 듭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보죠. empfehlen. M4 이런 거 위로 상승하는 이미지도 이것도 그냥 약간 그런 메타적인 의미만 써서 엠펠런 하면 펠런하고는 큰 차이가 큰 그 관계가 없는데 펠런은 결여돼 있다 그런 건데 엠펠런 하면 추천하다가 되는데 이게 어원이 어떻게 하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보죠. 엔트데켄. Entdecken. 이거 영어 디스커버도 비슷한 방식인데 데케가 뚜껑이거든요. 엔트가 무언가를 끄집어내거나 뜯어내거나 그런 느낌이어서 엔트데크 하면 뚜껑을 열다 하니까 발견하다.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볼까요? 에어셀렌.
erzählen, 셀은 자체도 어떤 무언가를 말하다 이런 건데 에어셀은 하면 스토리텔링을 하다. 그래서 에어셀룽이 되면 이게 독일어에서 흔히 말하는 그디 에어셀룽 하면 단편 소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카프카의 변신이나 이런 것들은 에어셀룽이고 장편 소설은 로만이 돼서 다르게 씁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볼까요? 게빨렌. gefallen, 아까 팔른이 떨어지다라고 했는데 걔는 과거분사 쓸 때도 쓰고 뭔가 수동적 느낌이 있어서 게팔른 하면 무언가가 내 마음에 떨어지다 해서 무언가가 나의 마음에 들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다가 아니고 얘도 아까 말한 반작용 동사에 해당하는 거겠죠. 너가 나의 마음에 들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볼게요. 미스파혼. missbrauchen, 아우흐는 필요하다, 사용하다 이런 느낌으로 쓰는데 미스는 이제 실수해서 오용하다, 남용하다 그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 요소 읽어볼까요? verstehen. verstehen, 에어 자체도 뭐뭐를 하게끔 만들다라는 뜻인데 fair는 뭔가 더 강하게 하게끔 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너무 강하다 보면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망치다라는 뜻까지 된다. 그래서 verstehen 하면 슈테는 서 있다인데 verstehen 하면 이해하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왁구를 딱 세워서 이성적으로 확립을 되니까 이해하다가 될 텐데 오히려 예를 들면 레아넨이 그 공부하다이면 배우다이면 레아넨 하면은 공부한 걸 까먹다 공부를 너무 오래 안 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다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 되고요.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볼까요? zerstören. zerstören, 슈트엔이 흐름에 관련한 건데 찌어는 그 니체나 이런 거 보면 무지막지하게 나와서 뭐 갈기갈기 찢어지고 파하고 멸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zerstören 하면 흩뿌리다, 뭐 뿌려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놈들을 비블리전 처리라고 하고 전미사만 마지막으로 끝내보고 요 나머지 연습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숙제로 봐오면은 다음 시간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사는 강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읽어볼까요? Gesundheit. Gesundheit, 하면은 원래 그 gesund고 하면은 형용사로 건강한인데 여기에 하이트를 붙이면 여성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die Gesundheit 하면 건강이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Sauberkeit. Sauberkeit, 나우버가 그냥 깨끗한인데 카이트도 똑같이 여성 명사가 돼서 깨끗함, 청결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호일라인. Fräulein, 아인이나 셴이 독일어에서는 쬐끄맣게 만드는 느낌이어서 중성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디파우가 여성이면은 das Fräulein 하면 에우는 어휘 발음이 된댔죠. das Fräulein 하면 아가씨 뭐 이런 뜻인데 요새는 이게 좀 그 약간 아마 제가 기억이 명확하진 않은데 이게 좀 그 넘어가면서 언젠가부터 이제 그 매춘부나 요쪽의 뜻이 환기되면서 좀 안 쓰게 돼서 사실상 요새 뭐 옛날 오페라나 이런 거 말고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닌데 여기서 다만 중요한 거는 우리 그 언어학에서도 그 페미니즘이나 그 연구로 포괄론적 담론이라는 것들이 이제 횡행하는데 거기는 사실 뭐 언어학자들도 페미니스트고 아니고를 떠나서 상당히 좀 꺼려하는 부분이 되는 게 왜냐면 기본적으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독일어에서 말하는 성수격이라고 했을 때 가끔 인터넷 보면 뭐 서양어는 성이 있어서 차별적인 언어다 이런 말들을 보면 그냥 가슴이 아픈데 그냥 그 성이라는 게 남성, 여성, 중성이라는 게 그냥 A 타입, B 타입, C 타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그냥 멋부리기 위해서 남성, 여성, 중성이라고 한 거여서 생물학적 성하고는 문법적 성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자의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알다시피 뭐 아가씨가 된다고 뭐 남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성으로 쓰기도 하고 전혀 물론 이제 쓰다 보면은 좀 더 여성 명사의 여성 생식기를 갖고 있는 동물이 좀 더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식기 기준으로 사물을 판단할 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물은 삼라만상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걸로 명사를 나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보죠. 프리풍. Prüfung, 필생이 시험하다, 검사하다 이런 건데 우행계가 붙이면 여성 명사화가 되면서 시험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볼게요. 레어허. Lehrer,
레어헨이 그 가르치다여서 der Lehrer 하면은 남자 강사 그리고 여자 강사는 die Lehrerin이라고 해서 Lehrerin 이렇게 해서 여자 강사를 논아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볼까요? 포인트샵. 샵. 포인트가 친구거든요. 근데 샤프트를 붙이면 또 여성 관념적 명사를 쓰기 위해서 만들어서 die Point Shaft 하면 우정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볼까요? 여기까지는 명사가 아니었던 놈들을 명사화 시키는 전미사였으면 명사를 다른 걸로 바꾸는 전미사도 있겠죠. 읽어볼까요? wunderbar. wunder가 경이, 놀라움 이런 건데 wunderbar 하면 놀라운이라는 형용사 혹은 부사로 바뀌겠고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zweifelhaft. zweifel이 의심이거든요. 그래서 zweifelhaft 하면 의심스러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볼까요? fleißig. 플라이스가 근면이거든요. 그래서 fleißig 하면 열심히.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볼까요? herzlich. 네, 헤어츠가 심장, 마음이어서 herzlich 하면 진심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전미사가 와서가 아니고 외래어 명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사가 기어온다고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student. 학생이라는 뜻이 되고요. nation. 가 이런 게 되겠고요. 그 다음 universität. 대학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pianist. 피아노 연주자가 되겠고 그리고 아까 말을 했듯이 이어흔으로 오면 라틴어에서 온 동사여서 정확히 불어 쪽에서 온 동사여서 대부분 그 불어랑 닮아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슈디아흔. 공부하다, 연구하다. 네, 그런 뜻이 돼서 오늘은 뭐 더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간 꼼꼼히 잘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연습 문제들 미리 풀어 오시면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은 딱 시간은 맞을 것 같고요.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편히 물어보시고 아니신 분들은 이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편히 해주시고. 질문 없나요? 뭐 없으면 이 연습 문제들을 네. 뜻을 읽을 수가 없는데 그냥 이렇게 알아서 검색해서 그렇죠. 원래 공부라는 건 알아서 하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죠? 사전을 찾으면서 단어도 좀 찾아보고 발음도 사전 찾으면 요새 AI 선생님들이 저보다 다 똑똑하기 때문에 AI 선생님들께 물론 그분들도 이 할루시나치온이라고 해서 이제 그 헛소리들을 좀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근데 헛소리는 뭐 저도 하고 여러분들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모든 남들이 가르쳐주는 정보는 언제나 이 함정이 있고 거짓말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가려가면서 실제 할루시나치온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AI들의 헛소리를 그렇게 용어화해서 요새 쓰고 있더라고요. 저도 AI를 요새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좋습니다. 없으면 오늘은 저 기타 네, 자음에 네. 세하 이거 강모음이냐 양모음이냐에 따라서 발음이 다르다고 했는데 어디 이거 여기 요 부분이죠. 네. 근데 그 두 개 발음이 아직 잘 안 와닿아서 한 번만 더 들려줄 수 있어요? 그쵸. 이게 사실 둘 다 프랑스어에 없는 발음인데, 앞에 이 C 밑에 이 꼬리 붙은 거는, 요 발음이어서, 예를 들면, 뭐, echt, bücher, durch, 그런 발음이고, 이 bach, buch, doch 하면 이거 알 발음보다 좀 더 앞에서 히읗하고 한국어로 치면 히읗이랑 알 발음 사이에서 약간 그렇게, 약간 그, 여기를 긁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bach, buch, doch. 그런 식으로 좀 더 강하고 남성적인 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또 다른 분들 질문하고 싶은 거 계신가요?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잠시만요. 이혜민님 잠시만요. 불어어원에서 온 단어들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언어학적으로 보아서
언어학 쪽이 아니고 뭘로 보면 많을 수가 있죠.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 맞습니다.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불어원에서 온 게 많고, 그거는 지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유럽에서 프랑스어가 너무 중심 언어 이제 중심 국가로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그 라틴어에서 왔다라고는 하는데 그 라틴어의 형태가 프랑스어를 통해서 독일어에 많이 이제 포함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혜미님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기타점 CH에서 네. 히읗 발음 나는 게 왜 그 발음 기호에는 X로 되어 있는지가 궁금해요. 뭐 기호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약속한 거니까요. 이제 근데 그 그냥 발음할 때 네. 그 저희 배울 때는 앞에서 배울 때는 어, X 그 발음이 나는 걸 가지고 뭐라고요? X 그거는 그게 발음 기호가 아닌가요? 아니고 철자로 X를 우리가 발음 기호는 음, X라고 해서 KS로 썼었죠. 그러니까 음, 그거는 발음 기호의 X가 아니고 여기다 음, 써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미 씨가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예를 들면 X라는 알파벳을 어떻게 발음하냐라고 할 때 우리가 발음 기호는 그 대문자 I와 함께 X 이렇게 썼지 여기에 X 발음이 X가 음, 발음 기호로 써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X라고 할 때고 X가 발음 기호로 쓸 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 소리에 대한 약속으로 이거를 이 발음 기호는요 얘네들이 멋대로 정한 게 아니고 IPA라고 해서 원래 프랑스에서부터 정해서 인터내셔널 포네틱 알파벳이라고 해서 국제 음성 기호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서 똑같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약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 다르게 약속이 됐었으면 다르게 썼을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음이랑 생김새에서 유추할 수 없는 것들이, 음, 그쵸. 그런 것도 이제 자비의 마음으로 보면 언젠가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지금 약간만 보면은 유추를 못 할 수 있는데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그 어린 백성들을 굽어 살피는 듯한 마음으로 보다 보면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질문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편히 다른 것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없으면은 오늘 또 이렇게 잘 훌륭하게 끝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재미나게 수업을 하길 바라고요.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이제 빨리 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위해서 누군가 후원을 이제 해주신 분들이 의외로 좀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이제 후원을 해주시면 제가 여러 꿈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히라버랑 그 독일어 말고도 좀 더 재미난 언어들을 이제 저도 좀 배우고 싶어서 사실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히라버도 저도 이미 배우긴 했었는데 다시 듣고 있습니다. 그 가르치는 분이 너무 훌륭한 친구여서 잘 가르치고 한번 히라버도 관심 있는 분들도 들어보셔도 좋고 어머니께 부탁을 해서 후원 같은 거 해주시면 대대로 복을 받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